안녕하세요. 2025년 5월 31일자 195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S로 돼 있었네요. CL이죠.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이 휴장이어서 선물은 하프데이 얼리 클로즈라고 하죠. 그래서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장이 모두 다 화요일장으로 다 통합돼서 월요일장이었고, 여기 밑에 보시면 프라이데이에서 튜스데이로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월요일장이었고 화요일장으로 다 통합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우가 60.26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로우가 60.26, 하이가 62.14, 2파운드가 채 안 되는 데일리 볼라틸리티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수요일도 마찬가지, 목요일도 마찬가지. 목요일은 조금 더 길게 올라갔다가 빠졌죠. 그리고 금요일에도 도지 만들고,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60이랑 62.43 이 안쪽에서 결국은 크게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다음 주도 뭐 딱히 다음 주는 좀 다를 수 있죠. 네. 왜 다를 수 있냐면,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이죠. 5월 28일 이때부터 오페크에서 이제 오페크도 하나의 기구죠. 오가니제이션 기구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이 조사들을 하고 각 나라의 오페크 회원국들의 그 미니스트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자기네들 의견 교환하고 이러면서 향후 오페크의 장관들이랑 오페크 플러스 장관들이 모여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회원국들 간의 쿼터나 이런 것들 조정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격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펙 어떤 회원국들은 더 이상 감사한 조치를 수용하기 어렵다. 우리는 오페크 하부하고 상관없이 강하게 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쪽도 있었고, 또 강하게 감산을 유지를 하거나 더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 회원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와 증산을 하겠다, 감산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이죠. 자기네 커패시티만큼 더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국가들이 서로 이제 의견들이 상충을 해서 어떤 뉴스 소스에서는, 그러니까 뭐 각 회원국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어떤 뉴스는 증산을 할 거라고 얘기가 됐다, 아니다,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얘기가 됐다, 이렇게 해서 막 믹스드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결과가 원래는 이제 매달 1일, 2일 이럴 때 모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안 모이는데 이번에는 주말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서 그 내용이 전해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증산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 3, 4달러에서 크게는 5달러 정도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 레벨에서 4달러 정도라고 하면 56, 또 5달러면 55 되겠죠. 지금 60달러 조금 위에서 60달러 중반대니까. 지금 이게 세틀먼트 가격인가요? 봅시다. 60.79로 나왔는데 이게 세틀먼트 가격인지 15분봉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60.79네요. 그럼 이게 세틀먼트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왜 이게 보통 60.79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 세틀먼트 가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CME 그 홈페이지를 가면 알 수 있겠죠. CME 홈페이지 CL, 네, 여기에
예, 여기에서 CME CL 가서 보시면 이거죠, CL. 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스펙 마진 세틀먼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틀먼트가 목요일 세틀먼트만 나오고 아직 프라이데이 세틀먼트가 안 나왔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네, 세틀먼트가 안 나와서 지금 60.79랑 똑같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2시 반 정도니까 2시 30분 정도면 살짝 밑으로 내려왔을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 클로즈드가 아니까 60.74 뭐 되게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이 됐을 수가 있겠네요. 아직 세틀먼트 발표가 확실하게 그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60.79라고 뭐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군요. 그래서 60.79에서 4달러 정도라고 하면 56대죠. 60.79 이 정도. 그래서 지금 57.25랑 56.39 이 사이쯤 아니면 이 정도가 4달러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오페크에서 그 증산을 한 4,400K 정도로 한다고 하면 한 57달러 초반 이 정도. 그래서 57.25 이 레벨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레벨이 그대로 내려와서 한 2달러 정도 되는 레벨이 그대로 57.25 이 근처에 내려와서 2달러면은 59.25 뭐 이 정도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좀 더 가면은 57.25에서 2달러면은 59.25니까는 넉넉하게 57.25에서 60달러 이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페크에서 증산 자체가 안 하는 걸로 합의가 된다고 하면 뭐 여기서 다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인지 유지하고 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오페크에서 합의된 거랑 상관없이 자기네들은 그러면 독자 노선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까지 천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 고려하면 살짝 밀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를 그 증산을 안 한다는 결정 때문에 오르는 요소 그리고 그 일부 회원국들이 그거에 반발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다시 이 레벨 60에서 62, 뭐 63 이 레벨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증산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그 두 개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은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해서 이런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뭐 지금 목요일 고점도 여기서 내려오는 이런 트렌드 라인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지워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빠져서 따라서 빠져서 내려가느냐? 그래서 계속 내려가 봤자 뭐 7월, 5월, 6월 다 내려가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 내려간다고 해도 55까지 내려가는 게 7월 더 뭐 7월 중순 이때까지 아직 여유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장이 형성되면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면서 이쯤에 한 6월 중순, 6월 하반기 돼서야 하순 정도 돼서 뭐 이걸 뚫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저항받고 내려온다든지 하는 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다음 주 6월 초에는 이 57.25, 60.2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된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네, ES 지난주에 이제 빠져서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여기까지 지지받고 월요일에 치고 올라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느낌이다라고 했었는데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죠. 월요일은 휴장이고 화요일에 그 주말에 있었던 거 월요일에 있었던 것까지 다 해서 이제 좋은 기분 좋게 화요일에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넘어가면서
일단 수요일에는 수요일 장 끝나고 나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장이 조금 목요일 오프닝하고 수요일 장 끝난 그 사이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런데 이게 이때 미국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코트 거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관련 여러 가지 조치들이 행정명령들이 불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마치 가처분 하듯이 모든 행정명령이 취소다라고 나와서 일시적으로 관세가 올 스톱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렇지만 또 다시 어필링을 해서 지금 현재는 고등법원에서 이 내용을 다시 심리를 할 동안 관세를 유지를 하는 걸로 다시 금요일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관세가 현재 유예되는 정도의 관세, 뭐 다른 나라들하고 중국이 이제 좀 타임 플레이는 다르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뭐라고 해야 돼? 매기고 있는 그 관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게 뭐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 내에 그 내용이 이제 다시 심리가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버텼죠. 그리고 나서 또 금요일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장이 끝나고 나서 선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나서 5시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온 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중국과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었는데 그것도 다시 뭐 블러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은 일단 질러놓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핫세트였나요? 지금 뭐 중국이랑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너무 시장 충격에 가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게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얘기가 나온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지난주에 유럽과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러면서 훅 빠졌었잖아요. 근데 중국과 협상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 이거보다 더 빠져서 다시 5,700 ES 같은 경우에 5,700 밑으로 5,600 뭐 여기까지 그래도 갈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걸 교묘하게 피해서 일단은 주말이 돼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보고 또 그 사이에서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르게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면 일단 뭐 그게 현재 상황처럼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장 자체는 무거운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도치 빼고 여기서 뭐 이런 정도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는 그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받았었던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얘랑 뭐 이 정도가 다음 주에 형성될 수 있는 두 개 이렇게 조금 두께를 그렇게 뭐 이 정도가 ES가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 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뭐 더 올라갈 때 얘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어 보이죠. 얘도 그렇고 얘는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빨간색 두 개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거 얘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얘는 이제 빨간색으로 할 필요가 없죠. 오렌지색인데 그냥 초록색으로 하고요. 네,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는 이 빨간색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위아래, 그러니까 아래로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 중간쯤에서 될 확률이 높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금요일 고점도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5918.50을 겨우 5916으로 클로즈가 됐죠. 클로즈 보시면 그렇게 해서 겨우 5916으로 그 근처에 거의 닿을 정도로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장이 마감됐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NQ죠. NQ 보실까요? 뭐 NQ도 크게 다르지 않죠? 네. NQ도 크게 다르지 않고 지난주에 드렸던 이 세 개의 트렌드 라인에서 다시 위로 치고 올라오지는 못했고요. 화요일에 여기에서 핑크 2093.75 여기서 지지받고 훅 치고 올라갔죠. 뭐 이거는 ES랑 비슷하죠. 그리고 화요일 있었고 화요일하고 수요일 그 사이에서 또 치고 올라갔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빠져서 내려오고, 금요일에 이제 밑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발표되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장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나스닥 일요일에 하는 나스닥 관련된 요거 보면은 뭐 테슬라랑 코스트코는 뺐죠. 이제는.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거 보시면 일단 코스트코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요일에. 그렇지만 테슬라는 안 좋았고, 엔비디아랑 뭐 브로드컴은 그래도 좀 선방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좀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았고, 그 이후에 이제 익스텐디드 아워에서도 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익스텐디드 마켓 끝난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하면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도지를 만든 걸 보면은 사실은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처럼 더 안 좋았었던 그런 종목들도 더 밑으로 내려갔다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개별 종목 분석은 내일 일요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밑에서 여기부터 올라오는 건가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얘가 아니고 얘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기에서도 그냥 뚫고 내려갔네요. 그만큼 하락세가 장중에 좀 강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지난주 종가는 여기였었죠. 그런데 그래도 위클리로 보면 올라온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로컬 고점을 다시 찍었었죠.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면 뭐 주중 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일단 금요일에 악재들이 조금 겹치면서 또 밀려 내려왔고, 그나마 5월 말일 마지막 트레이딩 데이죠, 이번 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막판에 회복을 하는 느낌이었죠. 이게 아마 12시 지나서 여러 가지 뭐 호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이 마지막 오후에 오른 거는 여러 가지 포지션 정리하고 하는 그런 데에서 나오는 볼라틸리티가 좀 적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막 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는 아마 포지션 재조정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는 다음 ES랑 크게 다르지 않게
이 안쪽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ES는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그 다운트렌드 라인도 존재하고 올라가는 업트렌드 라인도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그 안에 갇혀 있는 모양새로 다음 주 장이 펼쳐질 게 기대됐다면 NQ는 여기 있는 전고점, 여기 있는 이 니들까지 케어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는 5154 4.50의 이 상한선과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의 요 삼각형 이 레인지 굳이 이 빨간색까지 할 필요 없이 20983과 2155 4.50 요 사이에 있는 여기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주 전전주죠. 전전주 이거 5월 16일 있는 5월 13일 있는 이 주에도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렇게 저항받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5월 13일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 안에 지금 2주째 갇혀 있는 모양새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은 이제 이런 건 지워줘도 되겠죠? 그리고 얘도 큰 의미가 없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정도는 얘는 놔둬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도 이 레인지, 좁은 레인지에 다음 주도 갇혀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논팜이 금요일 날 있죠. 6월 6일이죠. 6월 6일 논팜 페이롤 나오기 전까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지는 PMI가 있죠. 다음 주에 PMI 정도 보시고 논팜 보시고 하면은 한 주가 후다닥 갈 겁니다. 근데 논팜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4월 초에 있었던 관세 쇼크 이후에 5월을 지나면서 과연 잠마켓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5월 초 논팜은 4월에 있으면서 좀 눈치를 보고 직접적으로 관세 타격을 받기 전에 있었던 그 고용 지표라고 했을 때 과연 5월 지나가면서 아직도 여러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사람을 자르거나 하는 그런 거 없이 계속 잡을 유지시킬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5월 논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시고 그 향후 인플레이션 오늘 나온 그 미시간 넘버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제가 텔레그램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있는 거네요. 여기 보시면 1년이 6.6, 7.1에서 6.6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졌죠. 그리고 5년짜리도 4.6에서 4.2로 빠졌습니다. 되게 고무적이죠. 그리고 센티멘트도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높긴 합니다. 6.6, 4.2면 아직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논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런 미시간 센티멘트,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 CPI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거에 대한 선행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셔서 논팜까지는 확인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NQ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신고점 달성하고 훅 빠져서 내려온 상황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결국은 109, 590 요거 넘어서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에 다시 공격을 했는데 밀려 내려오고 한 다음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을 결국 브레이킹을 하고 저항받고 수요일에 빠져서 내려왔죠. 뭐 여기 휴장이 아니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도 빠져서 내려왔고 결국은 105.800이 전에 있었던 중요 레벨이었었던 것 같네요. 그 뭐죠? 피보나치 이런 걸로 했었던 중요 레벨이었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때의 레벨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고, 거기서 다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와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도지 만들면서 지금 금요일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 남았네요. 그래서 그 신고점 달성하면서 올라갔지만 빠져서 내려와서 다시 상승하나 싶었지만 더 빠져서 내려와서 190 여기에서도 또 한참 기다렸었죠. 그리고 여기 105800 여기서도 한참 있었고, 그래서 이 레벨보다는 요거는 이제 지우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레벨을 그려주는 게 낫겠네요. 요렇게 레벨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받고 지지받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도 새로 이 레벨 기준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전에 있었던 그 빨간색 크로스 트렌드 라인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강하게 지지받고 올라갈 반등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다음 주까지 해서 더 빠져서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보면 여기까지 와서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 파란색 여기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여기 이렇게 작용을 해봤자 약하죠. 뭐 여기도 이렇게 굳이 연결을 해 놓는다고 하면 연결을 해 놓는 건데 이거 자체는 뭐 우리가 그리는 트렌드 라인의 범주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여기에서 내려오는 요 레인지 요렇게 내려오는 거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이 진행 상황 봐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저항받을 거고 내려오면 이 빨간색에 저항받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지울게요. 얘도 필요 없어 보이죠. 당장은 얘입니다. 얘 지우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주도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바꾸고 그래서 뭐 요새 농담 비슷하게 이제 뭐 항상 꼬리를 말고 끝난다. 뭐 일단 질러놓고 꼬리를 말고 도망간다. 뭐 이런 식의 농담도 나오고 있죠. 그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하는 거가 점점 신뢰를 잃고 뭔 얘기를 해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 제가 한 달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단 뭐 페이스북에다 그 비슷한 글을 하나 쓸까 생각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너무 많이 일을 벌려놨죠. 그러니까는 뭐 그게 원래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바쁜 자리긴 한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에 있는 컨플릭트, 그리고 그 관세 협정에 관련돼서 여러 나라들하고 지금 그 실무진들이 뭐 본인이 하는 건 아니고 실무진들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그거에 그 중국과의 무역 전쟁 뭐 이런 거에 지금 다
나서서 빨랑 해결을 하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는 게 지금 거의 없어 보이죠. 뭐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잘 안 되니까 푸틴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고, 뭐 물론 푸틴도 잘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막 그러니까 그 비난을 하는 거죠. 자기 탓인데 자기 탓이 아닌 것처럼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쟤 때문이야 뭐 이런 이야기는 하는 거죠. 거기도 그리고 가자 지구도 뭐 푸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푸틴은 나랑 친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했다가 지금 푸틴을 비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네타냐후하고 되게 친하게 해서 네타냐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했다가 네타냐후가 자기 말 잘 안 듣고 자기 독자 노선 가고 그러면서 네타냐후를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있죠 지금. 그리고 나서 이란하고 핵협정 관련돼서 하는 것도 잘 안 되니까 그 핑계를 이란 쪽이 안 되고 네타냐후 탓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타냐후를 또 지금 조이고 있죠. 그리고 이란 관련된 것은 뭐 그 주중에도 이란에 관련된 협박을 한 3-4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통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죠. 그거 오히려 백악관이랑 그 니고시에이션 하는 쪽에서 뒷수습하면서 이란이랑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있어요.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이고, 거기에 또 시진핑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죠. 결국은 중국이랑 잘 안 되니까 협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진핑에 관련된 그 직접 시진핑을 만나서 해결을 하자라고 뭐 제안을 했는데 절대 시진핑이 만나줄 리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뭐 자기한테 유리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제 그 업다운 방식,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것만 보면 아 정말로 지금 중국이랑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죠. 뭐 그런 식의 것들까지 하면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뭐 코트 뭐 그 내정 쪽에서는 이제 그 관세 관련된 그 법정 다툼이 시작됐고, 그거와 관련해서 또 텍스 관련된 싸움이 또 코트에서 시작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내부 문제에도 봉착을 한 상황이라서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본인도 정신이 없겠죠. 그러면 어떤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뭐 각 사안별로 자기가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 인사이트가 있는 걸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인사이트는커녕 각 해당 그 주제들, 이슈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팔로우업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정부 내에서도 케이오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총체적 난국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감세가 필요하다고 해서 감세 빌 가지고서 감세를 막 주장을 했다가 감세를 하는데 또 재정 적자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또 다른 주제로 얘기할 땐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오틱한 상황에서 점점 미국 정부는 신뢰를 잃고 무언가 발표가 딱 나와도 시장이 그렇게 쉽게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첫째 주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눈덩이처럼 그 해당 사안들마다 이제 문제점들이 점점 더 노출이 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초에. 그렇게 되면 시장은 시장대로 좋게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내용이 나와도 크게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장은 악재가 나오면 버티고 호재가 나오면 아주 작은 호재라도 그걸 빌미로 막 사들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분위기였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시면 다음 주는 좀 그 좋은 내용이 발표가 돼도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안 좋은 내용을 커버치기 위해서 축소해서 말하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 관련된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개별 주식 그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